전체적으로 그 전 세계 채권 국가이긴 하지만 산업 발전이 지금 더뎌지고 있고요. 그 발전 가능성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완사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기존의 일본 전망을 찍으면서 네. 이 한일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쵸. 라고 경제 협력이죠. 네,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서 이번 사실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와중 네. 앞으로의 더 많은 수요가 기대가 돼서 네. 제2의 공장을 사실 짓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쵸. 그런 와중에 최태현 회장님께서는 해외에 짓지 말라는 법이 없다 라는 말을 해서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약간 반항성 발언이 아닐까요? 반항성? 그쵸. 그 원료 수급이나 여러 가지 갖다가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약된 공간에서 생산한 것이 맞습니다. 가성비가 떨어지니까요. 근데 일본으로 간다 하면 여러 가지 노조부터 시작해서 배당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언한 게 아닌가 싶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그래서 생각하는 게 진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네. 일본의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일본의 SK 하이닉스 이 공장 부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나요?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본이 지금 발전을 못하고 있고요.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전 세계 채권 국가이긴 하지만 산업 발전이 지금 더뎌지고 있고요. 그 발전 가능성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 엔케리 지수를 만약에 엔케리 지수가 올라갔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여파가 없도록 경제 협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채무 조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채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요. 일본이 배당금을 받아간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자국에서의 이득을 취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아마 경제협력, 금융협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럼 사실은 좀 궁금한 게 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제를 서로 협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쵸. 그럼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국가 간에 이게 국채를 빌릴 수도 있고, 그죠? 채권을 빌려올 수 있잖아요. 신용 부분을 어느 정도 일본에서 어느 정도 보증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엔케리 지수 올릴 때 우리나라랑 그 환율 수업 하듯이 우리나라에는 이자 여파가 가지 않도록 협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산업을 같이 개발하는 거, 그리고 공동구역을 발표를 해서 같이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 이득분을 배분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방 구조가 지금 일본이 위험하긴 하잖아요.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대지진이 오면 가라앉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의 일본의 3분의 1 정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구조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이나 뭐 산업지대를 발전을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다가 자본 투입을 하고 그 자본 투입에 대한 이자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본에서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그럼 사실은 이번에 이 SK 최태원 회장의 발언을 통해서 일본이 또 관심을 받게 됐는데, 그죠. 그 과정에서 SK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반 사업을 다 갖고 있는 게 지금 SK입니다. 수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유소, 모든 통신망을 갖고 있는 게 SK예요. 그래서 SK를 빼면은 기반 사업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SK가 다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그 부지는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 부지를 갖다 선정하거나 AI센터를 많이 구축한다고 했을 때 자본력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걸 만약에 일본에서 경제 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면 시너지가 굉장히 크겠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윈윈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미국한테 투자를 많이 했는데 비해서 일본이 서름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하고도 적대적인 관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한테 붙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일본을 좀 밑으로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매출 부분이나 전 산업 분야에서 일본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1등 구조로 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자본력을 갖고 있는 일본이 투자를 함으로써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차기 공장 건설에 있어서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자본과 인프라가 모이면 또 돈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하고 있고요. 그죠. 최태원 회장님께서 국내외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보셨을 때 앞으로 공장 부지로 선택이 될 만한 지역은 어디가 서해안입니다. 서해안에만 입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동해안이 된다고 해도 포항 쪽이겠죠. 부산보다는 포항 쪽이 나을 거예요. 태평양 쪽으로 항로가 되어 있어야지만 수출입이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항로가 있는 제주도나 대마도 그리고 아무래도 서해안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죠.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SK 공장 부지에 대해서 그리고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추가로 또 궁금하신 점 있다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쌤이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